네, 국제무역의 이해, 제 5차 강의 국제무역 환경에서 세 번째 경제 통합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경제가 이제 그 통합된 그런 의의와 형태에 대해서 먼저 본다면은 앞에서 우리가 가트와 WTO에 대해서 그 전반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어떤 건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어떤 한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워낙 많은 그런 이제 회사 국가들이 어떤 협의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WTO가 이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환경 라운드 등등 많은 라운드가 진행돼 왔지만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자유무역을 뭐 추구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강세인 건 사실인데 세계 전체에 놓고 대상으로 다자간 협상을 하다 보면 그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서로 그 이해관계도 맞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선진국 주장, 개도국 주장이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은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주의 내지는 지역경제 통합을 통해서 어떤 국가 간의 무역 자유화를 또 좀 특혜적인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통합이란 건 뭐냐? 경제 통합 뭐 말 그대로 경제 관계를 통일해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지금과 같은 그 EU 같은 그런 경제 통합체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제 유럽의 뭐 철강 공동체 등등 이런 이제 그 경제 통합체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EU 같은 데는 통합이 됐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뭐 동남아 아세안도 있고 뭐 수많은 이제 그런 지역의 그 협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자라는 그런 건 많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지역 무역 협정의 체결, 그래서 RTA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Regional Trade Agreement. 그러니까 그런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통합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이제 그 가트나 WTO는 앞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전 세계에 있는 회원국들한테 이제 그 골고루 공통의 그런 특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서명한 회원국들에게만 그런 혜택을 주고 나머지 비회원국한테는 특혜를 안 준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뭉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RTA의 체결은 협정의 회원국에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같은 특혜가 제공되기 때문에 WTO의 가장 기본 원칙인 가트 1994 제1조의 최애국 대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가 이제 오늘날 그 세계 경제가 어떤 지리적인 인접성이나 어떤 공통된 역사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경제적 연관성 등이 가진 공통된 관계를 가진 특정 국가끼리 어떤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역 내에서는 자유무역도 하고 차별도 안 하고 무차별 내지 비차별 원칙 이런 걸 한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지역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의 경제 공동체는 가트 제1조의 무차별적인 제국 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것이라는 거죠. 금지되는 거. 그런데도 그런 확산을
그 가트 24조에서는 또 근데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같은 일부 어떤 지역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외 규정을 악용했다 할까요? 뭐 그래서 그 지역주의가 계속 확산되는 걸 이제 막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지역주의가 WTO 체제 하에서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경제통합의 형태를 형태별로 좀 몇 개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별 특혜 무역 협정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만 이렇게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구분시키는 정도의 그런 느슨한 무역 협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 그 관세를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특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부분별 특혜 무역 협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떤 해당되는 상품에 대해서만 회원국들 간에 관세를 낮게 하거나 아니면 그 면세로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그걸 혜택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별 특혜무역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관세, 비관세 장벽을 낮춰가지고 서로 자유무역을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유무역 지역이 있습니다. Free Trade Area. 이건 뭐냐면 어느 지역을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이렇게 그 서로 정한다는 것이죠. 정한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제 회원국과 회원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어떤 장벽이나 그런 걸 두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어떤 높은 벽을 이렇게 쌓아버린다는 거죠. 높은 벽을 쌓아가지고 그 나라에 지금 회원국 간에는 주고 있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 이런 걸 이제 자유무역 지역이다. 서로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역 굴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트레이드 디플렉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죠? 지금 관세율이 그 낮은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 지역에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관세가 이렇게 같은 게 아니고 두 지역 간에 여기는 수입 관세가 5%고 여기는 10%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런데 이 두 나라 간에는 서로 이렇게 5%에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5% 들어와서 그냥 이 10% 지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관세가 낮은 지역은 더 유리하지만은 관세가 높은 지역은 부당하게 그렇게 그 싼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덤핑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이 자유무역 지역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굴절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 관세 동맹이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단일 관세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보면 자유무역 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두 나라 간에 이 관세율은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있는데 그 두 나라 간에만 무역이 자유롭게 될 수 있게 이렇게 해놓는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관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물건이 들어와서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런 거고요. 관세 동맹이란 것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아가지고 이 내에서는 다 똑같아요. 어디로 들어오나 다 똑같으니까 다른 역 외에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 어디로 들어오든 간에 그건 관세율 차이가 없죠.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관세 동맹인데, 그 관세 동맹을 하게 되면 이 자유무역 지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관세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의
그 무역 정책을 서로 수립하고 어떤 무역 제한도 다 폐지해버리기 때문에 해버리기 때문에 관세 동맹이 훨씬 더 자유무역 지역보다 더 앞선 더 넓은 의미의 경제 통합이라고 하겠죠. 네 번째로 공동시장입니다. 해운 간의 관세 철폐, 이건 뭐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고요. 그리고 비해운국에서는 공동 관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해운국 간의 인력과 자본 이동 등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걸 공동시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제 관세를 해운국 간에 서로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외 국가,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똑같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인력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인력 부분은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에 와서 이게 살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죠. 자기 일자리를 전부 뺏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정도까지 나간 것을 공동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했다라는 게 굉장히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떤 무역량도 확대하고 뭐 사회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아마 상당히 진전된 그런 경제 통합의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인력들이 막 밀려오게 되면 이게 자기 나라가 뭐 곤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건 진전된 그런 경제 통합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경제 동맹 간에는 어떻죠? 이게 서로 어떤 경제와 금융까지도 공동으로 동맹을 맺는 것이고, 공동시장보다 더 이제 진전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만 뭐 공동시장보다 더 나아가서 경제 정책을 서로 뭐 협조적으로 하는 정도, 이런 정도까지, 그리고 여러 금융이나 또 재정 정책까지 이렇게 자유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도가 경제 동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경제 통합. 이건 뭐 글쎄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미국 같은 데가 완전 경제 통합 국가다 그랬는데, 그게 뭐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국가가 아니고 이제 뭐 식민지였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주별로 이렇게 통합 국가가 되긴 된 건데,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완전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와 국가끼리 서로 이렇게 다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이름만 국가지 사실은 하나의 국가나 마찬가지, 이 정도로 경제 통합이 돼 있는 것이 완전 경제 통합이다 그러는데, EU가 이제 이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EU가 경제 동맹 내지는 공동시장 내지는 경제 동맹을 지나서 이제 완전 경제 통합까지 지금 가려고 하죠. 그래서 화폐도 회원국 간에 이제 따로 쓰고, 같은 화폐를 쓰고, 그러나 뭐 영국은 화폐는 같지 않았죠. 그런데 영국이 이제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완전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EU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경제 통합의 형태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형태를 이렇게 진전되는 그런 상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점점점 처음에는 관세 비관세 전부 철폐를 하다가 공동 관세 하다가 어떤 생산 요소 자유 이동, 이게 인력이나 자본이 자유롭게, 그리고 이제 더욱 나아가 경제 정책을 서로 협의하고 나중에는 이제 전체적인 통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제 통합을 추진 현황을 한번 보죠. RTA 지역 무역의 통합을 RTA라고, 지역주의를 RTA라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것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느냐, 지역주의가, 지역경제 통합이. 그건 이제 도하 아젠다, DDA 협상이 지연되고 지역주의가 점점점 심화되면서 이런 지역 경제 통합이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역
그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가트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통보된 게. 그런데 뭐 그 중에 2018년까지 467개의 지역 경제 통합이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그런 협정이 지역 경제 협정이 통보됐다는 것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형태별로는 FTA가 87%라고 했어요. 예, 뒤에서 우리도 보겠지만 우리는 대한민국도 2021년 2월 현재 55개국과 6건 FTA를 체결 중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WTO의 그 어떤 그 협약에 의해서 이제 FTA가 체결되면 이제 그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거의 FTA가 이게 서로 그 나라 간에 이런 자유무역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점 그 범위가 지금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지역 내 무역 자유화를 넘어서 지역 간 또는 거대 규모의 그 자유무역 협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통합 추진, 그 경제통합의 그 통합의 현황에서 FTA 한번 보도록 하죠. FTA가 그 지역경제통합 중에서도 제일 좀 느슨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관세나 이런 걸 좀 그 면세로 하든지 아주 낮추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몇 가지는 이렇게 안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 이제 다른 나라하고 자유무역 협상할 때 농산물은 뺀다 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뭐 금방 바로 전부 관세를 철폐한다 하고, 또 어떤 것은 또 몇 년에 걸쳐서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좀 느슨한 형태의 경제 통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FTA가 대부분인 이런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이 WTO 출범 이후에 이게 오히려 그 가트 때보다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확산된 이유가 뭐냐? FTA를 통해서 뭐 한다? 경쟁을 심화시키고 또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뭐 이것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자유무역이 되면은 지역 간에 되면은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직접 투자 유인이 원동력이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FTA 협정 내에는 상품에 대한 관세만 뿐만 아니고 투자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뭐 혜택을 주겠다,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이제 경제성장, 서로 경제성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어떤 얘기했지만은 이제 전 세계 국가가, 전 세계 회원국이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다자 협상은 원체 뭐 오래 돌리고 잘 안 되니까 좀 짜증났다는 얘기죠. 국가들 간에 속된 말로요. 그런 데 대한 반작용 때문에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자꾸 체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주의가 확산되니까, 그렇죠. 어떤 지역이 이제 협정을 맺으면 우리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 손해 보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그 협정을 맺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만 확산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의 FTA 한번 보죠. FTA는 원래 한국하고 칠레 사이에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지금 계속 이제 확산이 되고 여러 나라하고 지금 우리가 그 FTA를 체결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워낙 많은 이제 국가나 지역과 우리가 지금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뭐 어디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죠. 워낙.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그 FTA 안내라든지 어떤 FTA 활용 지원 포털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칠레하고 우리가 어떤 FTA 협정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하고 그 협정 내용이 뭐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뭐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또 그 그러니까 바이어가 그 국가의 FTA를 체결한 국가의 바이어가 우리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를 안 내려면은 이제 뭐 어떤 서류를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정부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합을 경제적 효과 그랬는데, 이건 이제 뭐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 그랬어요.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정태적 효과는 단기적인 어떤 효과, 이런 걸 얘기하는데 두 가지라고 합니다.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 무역 창출은 무역이 이제 서로 같이 자유무역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무역이 서로 증대되게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생산비가 낮은 지역으로 자꾸만 이게, 아니면 생산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그 투자 같은 경우도 이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잘 살게 된다. 그런 뜻이고요. 무역 전환 효과는, 이렇게 관세 동맹이 이제 체결되기 때문에, 외국가, 비회원 국가하고는 어떤 관세 장벽이 만들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에서 이제 유럽이면 유럽, EU 내에서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이게 이제 관세가 없이 상품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회원국 간에 상당한 서로 간의 이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원래 이 다른 여객 국가에서 이렇게 수입해 오던 것을 여기는 그만하고 영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교역량도 더 늘어날 수가 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거 수출하던 국가가 이거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 물건을 사가면 100원에 살 수 있는데 유럽 내에서 하면은 150원에 물건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그런 뜻입니다. 동태적 효과는 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것인데, 이런 경제 통합을 하게 되면 그 회원국 내에서, 영내에서는 경쟁이 서로 있어가지고,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한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공동으로 이걸 물건을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규모 경제가 더 커진다. 그런 뜻이고요. 투자도 잘 되고, 그리고 생산성 증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 이런 이제 그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지역 경제 통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경제 통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은 마지막 시간으로 국제경제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